네, 수학원 두 번째 학습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7개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된 문제 7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의역 제한이 있고요. 이 범위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언제 최대를 가지고 언제 최소를 가지고 그리고 그 값들이 합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일단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 2에 있는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 2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이 들고요. x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즉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적절히 왼쪽 또는 오른쪽 위아래로 평이동해서 만든 것이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정의역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x는 마이너스 1, x는 2 이런 상황이니까 x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최대를 가질 거고요. 여기서 최대 라지 m, x 값이 제일 클 때가 최소 스몰 m을 가지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들은 어떻게 구하냐? 최대값 m은 이 함수에 x-1 대입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2에 1 더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7 이렇게 계산될 거고 최소값 스몰 m은 x에 2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에 마이너스 2 더하기 2 마이너스 1 그러면 2에 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0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스몰 m 더하기 라지 m은 7 더하기 0 그래서 7, 4번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지수 형태로 이루어진 방정식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반복될 때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치환 방정식을 풀자. 치환 방정식 색깔이 화려하네요. 치환 방정식을 풀자라고 했습니다. 치환 방정식 푸는 방법은 반복되는 것들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범위 그 다음에 치환한 값을 구해서 마지막에 원하는 x로 돌려주는 과정까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풀입니다.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치환. 이때 중요한 건 t가 항상 양수값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3의 x제곱은 어떤 x값을 대입해도 항상 양수만 나오니까 t는 양수일 거고요. 치환해서 계산해 보면 3의 x는 t,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x는 3의 x제곱분의 1로 쓸 수 있으니까 t분의 1. 이게 3분의 10이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양변에 3t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3t 곱하면 3t 제곱 플러스 3이 10t 10t 왼쪽으로 넘기면요 3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3은 0.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고요.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니까 가능한 t 값이 3 또는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3하고 3분의 1이 최종 답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x로 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3의 x제곱을 t로 바꿨으니까 3의 x제곱이 3일 때랑 3의 x제곱이 3분의 1일 때 각각 어떤 x값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3의 x제곱이 3 되는 x값은 1일 거고요. 3의 x제곱이 3분의 1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렇게 두실근 1하고 마이너스 1을 구했고 합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 0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로그 함수인데 여기 내부에 2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꼴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최대값이 2라고 하고요. 이때 a값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그 3분의 1에 여기가 이런 복잡한 2차식이 아니고 그냥 x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이 그래프는 감소하는 함수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x값 범위가 만약에 없다면 이 그래프가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근선을 따라 위로 올라갈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아래로 무한히 내려가는 그런 형태일 텐데요.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정의역 범위가 이렇게 막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이 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최소값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결국에 요 내부에 들어가는 함수값이 어디에서 막히냐, 그 경계가 어디냐 이걸 찾는데 노력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실제로는 지금 이 2차식이니까요.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a가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 그걸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2차식이 갖는 최소값이 여기 들어가면 경계를 만드는 역할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 2차식을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완전제곱 전개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a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는 2의 x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8 이렇게 우리가 2차 함수 형태, 그러니까 꼭지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2니까 요 2차식을 만약에 함수처럼 여긴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고 이 꼭지점 좌표가 2,a-8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내부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a-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y는 로그 3분의 1에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a 여기에서 이 부분을 그냥 t 이렇게 치워낸다고 생각하면 로그 3분의 1t의 t 범위는 a-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로그 3분의 1t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대신 t는 a-8보다는 항상 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니까 t에 a-8이 들어갔을 때 이 점이 지금 최대값이 될 거고 그 값이 2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 로그 3분의 1에 a-8이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a-8은 3분의 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거,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거 양쪽 다 너무 중요하고요.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미세 전체를 제곱하면 진수가 된다. 다시 한번 미세 전체를 제곱하면 진수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 전체는 지금 2랑 같다고 했으니까 미세 3분의 1에 전체를 제곱하면 2를 제곱하면 진수가 된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a-8이 9분의 1 결과적으로 a는 8 더하기 9분의 1 9분의 73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답은 9분의 73. 4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를 로그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로그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는 조건, 로그가 정의될 조건을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 3x 더하기 1이 양수, x 더하기 2가 양수임을 체크해 두고요.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이 성립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이 부등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로그끼리 덧셈은요, 풀입니다. 로그끼리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좌변을 이렇게 바꿔볼 거고요. 우변도 같은 밑을 가지는 로그로 변환해야 진수끼리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3도 로그 2의 8로 고치겠습니다. 3 맞죠 이거?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로그 부등식에서 로그 값이 로그의 밑값이 1보다 큰 값이니까 얘는 진수도 같은 부등식 방향을 유지하면서 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을 풀고 나온 x값이 범위랑 아까 맨 처음에 구해놨던 진수 조건을 다 같이 만족하는 x값 범위가 최종 답이 될 거고요. 이 2차 부등식 먼저 풀어보면 3x 제곱 플러스 8x 죄송합니다. 8x가 아니고 7x네요. 7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등식은 3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2차 부등식의 해 범위는 마이너스 3하고 3분의 2 사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알파, 이걸 지금 베타라고 두고 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해놨던 진수 조건이랑 2차 부등식의 해 범위랑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범위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알파와 베타를 포함한 범위 답이고요. 그러면 이 범위랑 3x 더하기 1이 0, 이 범위랑 이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풀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얘는 풀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마이너스 3, 3분의 2. 지금 색칠되지 않은 원은 그 점을 갖지 않는다는, 즉 부등호가 등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쯤에 있을 겁니다.
요렇게가 이 조건이 진수 조건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요렇게 이 조건이 진수 조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점은 지금 여기 안에 안 들어가니까 탈락이고요. 이런 점도 다 마찬가지 여기 안에 안 들어가니까 탈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종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다.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 베타가 3분의 2 이렇게 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랬으니까요. 1, 최종적인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두 곡선이 X축 및 곡선 만나는 점을 A, B라 할 때 A, O, B 넓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좀 간략하게라도 그려보고 시작하는 건 좋아요.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니까 2x-2분의 1은 생각해보면 점근선이 아래로 2분의 1 칸만큼 내려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정점도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럼 대략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x는 파란색으로 그려볼 건데요. 지금 여기 이 정점이 0 넣었을 때 넣은 함수값이니까 0,2분의 1이에요 여기가. 근데 얘는 정점이 0,1이니까 더 위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y는 2분의 1의 x,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그때 얘랑 x축이랑 만난 이 점을 a, 얘랑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요.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 같아요. AOB의 삼각형 넓이. 여기 요 삼각형 넓이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요 지금 쌤이 황색으로 색칠한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답인데 문제에 따라서 어떤 변을 밑변으로 잡을지 어떤 변을 높이로 잡는지에 따라 난이도가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곧바로 보이는 게 OA 길이를 밑변으로 잡으면 B의 Y좌표 이 길이가 높이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설마 여기를 밑변으로 잡고 여기를 높이로 잡고 이렇게 풀진 않겠죠?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 쉽진 않습니다. 풀리긴 풀릴 텐데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최대한 간단하고 바로 보이는 거 위주로 쉽게 푸는 게 목적이니까요. OA를 밑변, 그 다음에 B의 Y좌표를 높이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야 되는 건 일단 A점 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죠? A점 좌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 좌표, A의 좌표 한번 찾아볼게요. A 좌표 보면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Y값은 0일 거고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Y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는 거니까 이 점은 이렇게 계산될 것 같습니다. 2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 되는 이 X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의 X가 2분의 1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고 알맞은 X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OA 길이, 우리가 삼각형 밑변으로 두겠다는 그 길이는 1 이렇게 계산되지 않을까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O는 원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높이 찾으면 되는데 높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의 마이너스 X가 만나는 그 점의 Y좌표로 계산됩니다. 지금 이렇게 둬서 나온 X값은요. 여기서 X값이 하나 나올 건데요. 이거는 B의 X좌표라고 볼 수 있겠죠.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2x-2분의 1은 검정색 그래프고요. 2의 마이너스 x는 파란색 그래프인데 그 두 그래프가 같다라고 두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검정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찾고 싶다는 뜻이고 우리가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었으니까 이 방정식을 통해서 나온 x값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b의 x좌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알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파, bx좌표는 알파. 그러면요, 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b의 y좌표로 계산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b가 여기 있고 x축이랑 있는 요 거리가 삼각형의 높이인 동시에 by 값이니까 by 값인 알파를 넣었을 때 2의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검정색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근데 동시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2의 마이너스 알파. 왜냐면 파란색 그래프 위에도 있으니까. y좌표는
여기에 넣든 같은 값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일단 최대한 간결하게 푸는 게 좋다 그랬으니까 이걸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걸 찾으면 삼각형의 높이가 곧바로 된다.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풀면 될 건데, 지금 2의 x랑 2의 마이너스 x 반복되니까 치환 방정식이죠. 2의 x t로 치환하겠습니다. t는 양수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t 마이너스 2분의 1은 t분의 1. 양변에 2t 곱할게요. 2t 곱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t가 2. 2 넘기면요. 2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제로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잘해봤자 2차식이니까, 그리고 2차식을 푸는 방법은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으니까요. 공식이 있죠. 근위공식. t값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b가 마이너스 1이고 ac 각각 2 마이너스 2니까 17 이렇게 계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t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즉 4분의 1 플러스 루트 17이랑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7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t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 그랬고, 루트 17은 루트 16보다 큰 수니까, 즉 4보다 큰 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17은 음수가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t가 양수인 것만 골라준다면 t는 4분의 1 플러스 루트 17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얘가 2의 x제곱이 되는 요 x값 구해주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x값이 b의 x좌표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알파를 넣으면 4 더하기 루트 17이 4분의 1 더하기 루트 17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어렵죠? 여기 b의 x좌표가 알파라 그랬으니까 t가 4분의 1 플러스 루트 17이 되는 2의 x가 t가 되고 그 t가 4분의 1 플러스 루트 17이 되는 그 x값이 알파라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뭐였냐면요. 아까 2의 마이너스 알파였던 거 기억나세요? by좌표였으니까요. 여기. 그러면 얘는 2의 알파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니까 t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2의 알파가 t니까 t분의 1.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17분의 4 이렇게 계산될 것 같습니다. 유리화 조금 해볼게요. 양변에 루트 17 마이너스 1 곱해서요. 루트 17 마이너스 1 곱하면 16분의 4에 루트 17 마이너스 1이, 즉 4분의 루트 17 마이너스 1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밑변 길이 1, 높이 2값, 그 다음에 얘랑 곱하고 2분의 1 곱해야 삼각형 넓이 나오니까 답은 여기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루트 17 마이너스 1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5번. 자, 6번 가볼게요. A, B가 이런 순서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비율이 3대 4인 실수 A, B에 대하여 곡선 로그 함수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Y는 2니까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인 것 같습니다.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라고 하고 길이 비율도 좋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을 일단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풀입니다. 먼저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로그는 2X, 로그 AX, 로그 BX 다 밑이 1보다 큰 숫자예요. 왜냐면 A가 B가 둘 다 2보다 크고 2는 1보다 크니까. 그럼 그래프 모양은 다 이렇게 갈 텐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B가 지금 밑이 제일 큰 거죠.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가라앉을 것인지 아니면 올라갈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로그 함수는 원래 어떻게 정의됐냐면 2의 x제곱, a의 x제곱, b의 x제곱의 역함수로 정의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이걸 좀 더 명료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밑자리에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의 그래프가 붙습니다. 즉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니까요. 즉 bx가 지금 숫자가 제일 큰 값이니까 bx가 제일 가까이 붙고요. bx, 그 다음에 ax, 그 다음에 2x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역함수라는 건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니까요. y축에 가까이 붙어있는 그래프는 역함수가
x축에 더 가까이 붙겠습니다. y는 x 대칭 무슨 말이냐면 이 선 기준으로 종이 접기 하듯 접었을 때 나오는 자취라고 했고요. 그러면 로그는 bx가 아래로 붙을 거고 로그는 bx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 역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는 ax 이 그래프의 역함수 그 다음에 로그는 ex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완성되겠습니다. 얘는 지울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고 y는 2가 이렇게 그려진대요. y는 2 이렇게 그려질 때 각각 만나는 점을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뒀다고 합니다. 이때 AB랑 BC 길이 B가 2대 3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A랑 B도 3대 4라는 거니까요. 그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먼저 AB랑 BC 길이를 구하려면 A, B, C, X 좌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B, C 모두 Y좌표가 다 2예요. 지금 Y는 2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Y 값은 다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냐 이런 얘기인데 로그 2x는 x의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2가 내려오고 로그 2의 2니까 1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 얘도 마찬가지 x에 a 제곱이 들어가면 2가 내려오고 로그 a의 a니까 a의 제곱 마찬가지 b의 제곱 이렇게 a, b, c x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랑 BC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AB는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된다 그랬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 BC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얘네 비율이 2대 3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가 2대 3 이런 얘기고 A랑 B가 3대 4래요.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율 관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항 곱이 외항 곱이랑 같다. 4a가 3b 이렇게 푸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쨌든 a랑 b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지수가 좀 하나로 통일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대신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대신에 a가 3k, b가 4k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3k 대 4k는 k가 몇이든 간에 항상 3대 4 비율을 유지하니까요. 이렇게 가지 않고 a는 3k, b는 4k 이 관계를 가지고 위에 거에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자리에 3k 들어가고요. b 자리에 4k 들어간다고 하면 3k 제곱 마이너스 4대 4k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은요. 2대 3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계산 조금만 더 해보면 9k 제곱 마이너스 4대 16k 제곱에서 9k 제곱 빼니까 7k 제곱 이 2대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미지수 한 개니까 여기서는 외항곱 내항곱이 같다 성질 한번 써볼 건데요. 그러면 내항곱 14k 제곱은 27k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되고요. 그러면 13k 제곱이 12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제곱이 13분의 12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k제곱은 13분의 12.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a제곱이랑 b제곱이 합을 물어봤으니까요. 3k의 제곱 더하기 4k의 제곱은 9k 제곱 더하기 16k 제곱 이렇게 되니까 25의 k 제곱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k 제곱은 13분의 12니까요. 25 곱하기 13분의 12는 13분의 300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그래서 313 최종적으로 P 더하기 Q는 313 이런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금 잘 봐둬야 될 거는 여기인 것 같아요. A랑 B를 이런 식으로 둬서 좀 깔끔하게 풀 수 있다. 이미 풀고 보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4A가 3B로 두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4분의 3B를 대입하는 식으로 풀면요. 여기에도 4분의 3b 대입하는 식으로 풀면 풀리긴 풀리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A는 3K, B는 4K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두는 게 좀 더 간단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Y는 2라는 점 위에 있을 때
x 값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나 그거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y 값이 고정되면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라면 x 값을 좀 간결하게 밑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7번 가볼게요. fxgx가 지금 x축에 대한 대칭으로 있고요. a가 1보다 큰 양수에 대해서 여기가 a네요. ACB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B랑 C를 잡는다.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런 직선, 좀 복잡하게 생긴 이런 값이 F랑 G랑 만나는 점을 D2라 하고요. D2에서 Y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생기는 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걸로 관계식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특히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접근 방법이 좀 명료하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할 수 있는 걸 좀 최대한 해보자. 이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쌤은 이 문제 처음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삼각형 굉장히 큰 힌트죠. 정삼각형. 그래서 한 변 길이를 구해서 정삼각형의 성질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잇는 이 직선이 이 선분이 정삼각형이 높이 역할을 하지 않나?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니까요. 그래서 정삼각형 한 변 길이를 구하고 높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연결 지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높이 일단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인 BC 한번 구해볼 건데요. BC 같은 경우엔 A가 여기에 대입됐을 때 이 함수 값이니까 로그 2의 A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로그 2x고요. A가 대입됐으니까 그 함수 값은 로그 2A.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요. 이 함수 값은 마이너스 로그 2A인데요. 길이를 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길이 자체도 로그 2A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봐도 되고, 지금 fx랑 gx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가 로그 2a면 여기도 로그 2a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결국에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요. 2 로그 2a라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2 로그 2a이므로 정삼각형의 높이는 몇 로그 2a죠? 이거 공식이 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정삼각형 높이입니다. 그러면 루트 3 로그 2의 a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죠. 높이는 루트 3 로그 2a고요. 근데 아까 이걸 구했던 이유는 루트 3 로그 2a가 이 길이랑 같다는 거고 지금 이 길이는 a에서 이 정점인 1을 뺀 값이니까 a-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시에 a-1이므로 어떤 게 성립하냐면 루트 3 로그 2의 a가 a-1이다. 이게 성립한다. 요 정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구했다면 대부분 많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꼴을 한번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점 x값이 뭐냐면요. a의 a-1분의 1제곱이에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랑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a-1이 여기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a-1분의 1이니까 양변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루트 3 a-1로 나누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1분의 1의 로그 2의 a가 루트 3분의 1 이렇게 계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루트 3 a-1 나누면 이렇게 약분되고요. 루트 3 a-1 나누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셈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진수에 있는 지수의 요 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니까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 로그 2a에 a-1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건 이거죠.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거,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거 둘 다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로그를 지수로 바꿔보겠습니다. a의 a-1분의 1은요. 2의 루트 3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에 전체를 제곱하면 진수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전체를 제곱하려 봤더니 전체는 루트 3분의 1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2에 루트 3분의 1 제곱하면 진수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몰랐던 값인 a의 a-1분의 1 제곱이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2의 루트 3분의 1 제곱이다. 이런 것까지 일단 구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구하고 사각형을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보시면 여기 좌표가 지금 a의 a-1분의 1 제곱이니까 지금 이 길이는요. 로그 2의 a의 a-1분의 1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함수값으로 읽히니까요. 그러면 D2 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2배 곱하기 로그 2의 a의 a-1분의 1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가로 길이인 I2는요. I2는 이 길이랑 같겠죠. 근데 이 길이는 x값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a의 a-1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각형 넓이가 D2 곱하기 I2고요. D2는 2 곱하기 로그 2의 a의 a-1분의 1 제곱 곱하기 I2는 a의 a-1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구해놓은 거에서 다 나올 것 같아요. 보면 얘가 요 길로 들어가고요. 루트 3분의 2의 루트 3분의 1 제곱 얘가 여기에서 오네요. 이렇게 그죠? 얘랑 같죠 지금? 그러면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2 다 풀었네요.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루트 3분의 2 곱하기 2의 루트 3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2의 3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해 보였어요. 시작할 땐. 왜냐면 이런 좀 더러운 숫자도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우리가 정삼각형의 성질에 좀 집중해서 높이가 a-1로도 쓰여지지만 한 변 길이를 알 때 2분의 루트 3 곱해서도 쓰여진다는 걸 알면 이런 등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었고요. 여기서 각각 필요한 값들을 정리하면서 오면 결국에 사각형이 a의 a-1분의 1 이걸 가로 길이로 가지고 그 다음에 2배의 이 로그 값을 세로 길이로 가진다는 걸 알면 그 뒤로는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분명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 맞는데 주어진 걸 일단 위주로 일단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조건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게 뭔지 좀 머리를 쓰면서 좀 전개를 해나가면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6번, 7번 같은 거 쉽지 않았는데 한번 복습 꾸준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